이강인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하고 싶었는데 직접 하긴 좀 어려웠고요.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강인과 이번에 직접 통화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데요?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 방송사 관계자다. 어떻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6월 A매치 2연전 치르러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2주 월요일에는 지금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죠. 음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화통화를 한번 했다고 해요. 요즘 스포츠 선수들 뭐 예능도 많아 찍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 관련돼서도 뭐 방송 촬영 하나 좀 유럽 현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요즘 뭐 어디 간다는 얘기 많던데 어디 가냐 물어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 마치고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다 마치고 들어왔다. 오. 어제 밤부터 이제 수많은 외신 기사를 번역한 기사들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6월 MH 끝나면은 뭐 오피셜이 있을 것 같다고 이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강인이 직접 얘기했다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걸 좀 먼저 강조드리고 저는 사실 이강인이 PSG 간다 이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솔직히 전 좀 아쉬웠어요. 뭐 되시나요? 아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축구 재능 아닙니까? 2019년 유이시 월드컵 골든볼 골든볼. 리오넬 메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8살 선수가 골든볼 받고 올해 또 같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에서 파리 생제르맹 좋은 팀이긴 한데 리그왕으로 간다? 전 솔직히 좀 아쉬워요. 아쉬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PSG 물론 좋은 팀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목표로 해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죠.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이 세 명을 한 팀에서 뛰게 했습니다. 네이마르, 은바페는 다음 시즌에도 합을 맞춥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구단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돈이 많다는 거는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강인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네. 주전 보장이란 단어들이 대단히 좀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세계 어느 팀에서도 주전을 보장해주는 곳이 있을까 싶어요. 감독의 선택을 받으려면 또 훈련장에서부터 매번 잘해야 됩니다. 예, 매주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정말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돼요. 축구에는 변수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안 다치고 한 시즌을 다 소화하면 좋죠. 근데 축구가 몸과 몸이 부딪히는 스포츠고 거칠게 부딪히는 스포츠인데 안 다친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뭐 감기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있고요. 그런 거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런 돈이 많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서 곧바로 그 이상의 대체자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전 보장이 사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전 보장이라는 거는 세계 어느 팀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돈이 많은 팀이다.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급이 아니고선 그 어느 선수도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곳이 파리다. 다음 이유는요? 뭐 일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에서 성장해서 스페인에서만 쭉 생활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건 처음입니다.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뭐 기성용, 황의조, 구자철처럼 유럽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정말로 강조한 중 하나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축구 실력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그러면 다른 요소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나라의 언어, 문화, 환경 그리고 팀에 적응하는 그 또 팀 문화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그러한 아주 복합적으로 정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무궁무진한 변수들을 이겨내고 적응해서 또 매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외국인 선수 신분입니다. 물론 뭐 이강인 선수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또 성격도 대단히 쾌활하고 좋은 건 알지만 왠지 걱정이 된다. 본인이 걱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리그의 차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리그왕이 대단히 거친 무대입니다.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마르가 16, 17 시즌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PSG로 건너왔잖아요. 네. 네이마르는 한 시즌에 리그 25경기 이상을 뛴 적이 없어요. 총 출전 시간으로 환산하면 2,000분 이상을 뛴 적이 없는 거예요.
네이마르가요? 네이마르가. 자, 그럼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어땠느냐를 보잖아요. 2000분 이하로 뛴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13, 14 시즌 1742분. 이후에는 쭉 2000분 이상 뛰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못 뛴 거예요? 부상이죠. 부상과 그다음에 그 바르셀로나 브라질 리그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왔잖아요. 적응 시간도 필요했었고. 적응 시간. 네. 그리고 이후에는 쭉 2000분 이상을 뛰었고 15, 16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 34경기에서 3057분을 뛰었습니다. 총. 3,500. 그만큼 건강했던 선수. 근데 리그왕에서 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냐 하면 수비를 대단히 거칠게 하고 압박을 하고 네이마르 선수가 좀 이강인과 비슷한 게 공을 잡고서 플레이하는 걸 즐기잖아요. 거친 태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방향 전환하는 순간에 뭐 발목이 꺾인다든가 그런 장면들이 계속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도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선수고 그게 강점 중에 하나인데 리그왕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거 그냥 뇌피셜 하나 덧붙이면은 뇌피셜. 네. 라리가에서 크게 성공한 아시아 선수 없잖아요.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쿠보 다케우사가 아시아 최다골 기록을 갖고 있던 라리가에서 네쿠남의 기록을 넘어섰는데 라리가에서는 아시아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두 자릿수 도움도 마찬가지고 라리가에서는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네. 이강인이라면 드림클럽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라는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강인 레알이나 바르샤 갔으면 좋겠습니다.